행동주의 이론에 대한 학습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또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켈러의 ARCS 동기 전략입니다. 이 ARCS 동기 전략은 학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해 나가는 데서 어떠한 점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인가, 또는 어떠한 부분들을 제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학습 시작부터 끝까지 동기를 유지시켜 주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잘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RCS는 각각의 영어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서 A는 attention이고, R은 relevance고, C는 confidence고, S는 satisfaction입니다. attention은 주의로서, 이 주의를 시킨다는 것은 학습자가 학습에 몰입할 수 있도록 어떤 시청각적인 효과, 그 다음에 어떤 관심 있는 사건들을 제시함으로써 주의 집중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주의를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의 교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도 주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attention이라는 것은 처음 단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습 시작부터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관련성에 관한 것으로서 학습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자료라든가 내용들이 제시되어야, 또는 어떤 목적을 가진 내용들이 제시되어야 이 동기가 유지되는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관련성이 적은 선생님의 어떤 경험담을 들려준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필요와 동기에 부합한 어떤 강조점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관련성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자신감이라는 것은 학습자가 학습을 해 나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을 부닥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줌으로써 학습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쉬운 것부터 시작하고 누구나 답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자신감을 점점 가지게 하고, 이어서 나아가서는 어려운 것들을 더욱더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들은 사실 반듀라의 관찰학습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모방으로 해서 어려운 행동까지도 해내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자기 효능감, 이런 부분들에서 가져온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RCSS의 자신감이란 것은 첫 단계에서는 어렵지만 학습이 중반부,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더 강조돼야 될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족감, satisfaction은 학습이 끝나고 난 뒤에, 또는 끝날 갈 무렵에 이 학습을 통해서 내가 크다란 만족감을 얻었다라는 점을 상기시켜줘야 학습자가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해서도 또 다른 동기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 내용을 제대로 달성했는가를 맨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학습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현재 오늘날 그 융합인재 교육이라는 스팀 교육에서 감성적 체험이라는 단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켈러의 ARCS 이론은 오늘날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해보는 어떤 실습을 한번 각자가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론들이 어느 정도 행동주의 이론이었다면 다음 시간부터 배우게 될 내용은 인지주의 이론인데, 그 가교 역할을 해볼 수 있는 실습 활동을 해볼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비주얼 싱킹이라고 되어 있는 시각적 사고에 관한 이론입니다. 이 비주얼 싱킹이라는 것은 아른하임이라는 사람이 1979년에 미술 교육에 있어서 시각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인지할 것인에 대해서 이론적 체계를 삼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행동주의에서 얘기했던 자극이라는 것 중에, 외부 자극 중에 시각 정보가 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눈으로 보는 것을 뇌 속에서 어떻게 인지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어떤 정보에 대한 추리를 한다거나 판단을 할 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와 같이 시각적 정보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시각적 사고라고, 또는 비주얼 싱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점들이 되겠습니다. 비주얼 싱킹의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문제 그림이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4개의 컷이 있는데 하나씩 넘어가면서 이 막대기가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예상할 수 있습니까? 보기 중에서 한번 골라보십시오. 네, 막대기가 넘어진 걸 선택하셨을 겁니다. 보통 정상적인 교육을 받으셨다면 동일한 생각을 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비주얼 싱킹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 정보를 뇌에서 받아들여서 적절한 추리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행동주의 이론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을 체계화시키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보았던 비주얼 싱킹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행동주의 이론의 어떤 특정한 학자 이론을 한번 도식화, 그려본다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학생들이 직접 그려본 그림입니다. 이게 아마 고양이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짐작하실 겁니다. 손다이크의 시행착오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손다이크 이론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처럼 학생들이 적절하게 뭐 연습의 법칙, 효과의 법칙 이런 것도 기술하고 있고 실제 실험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이렇게 된 부분들이 어떻게 시행착오 이론에 맞는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학습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것 말고도 다른 과목이나 다른 교과 영역에서의 어떤 학습을 굉장히 방대한 양이 있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자기가 기억하고 이해할 것인가에 문제가 된다면은 지금처럼 비주얼 싱킹을 이용해서 시각적 사고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려보고 도표화 시켜본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익히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